안녕하세요. 네, 멜라니, 수미, 그리고 러브 등장을 하실 겁니다. 네, 세 분이 한 번에 보이게 세팅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H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멜라니 김민지입니다. 제 1대 업라인은 신라이고요. 저는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 남아공에서 온 남편을 둔 국제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수미. 네, 안녕하세요. 제 1대 업라인은 슐라고요. 저는 시드니에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아이들과 한국살이 하고 있는 아이셋 엄마 수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H그룹에서 남편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러브 주사랑입니다. 저의 1대 업라인은 오늘 1일 DJ이신 오드리이시고요. 저희 상위 업라인은 쉴라 이은영 사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너무 빡세게 준비를 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메이크업이랑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노하우 공유에 앞서서 이제 뉴스키너들에게 마이스토리를 또 빼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뉴스킨 사업을 만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누가 먼저 나눠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멜라니 공유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일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제 업라인 신라와 같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2014년이었고 이제 딱 신라가 막 뉴스킨을 투잡으로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신라랑 이렇게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옆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이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공감하실 텐데 여자는 잘생긴 남자보다 이쁜 여자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신라가 이쁘잖아요.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인사하고 말고 그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신라가 그 당시에 카카오 스토리랑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드름이 좀 심해가지고 화농성 여드름이 되게 심했는데 신라가 저를 이제 광화문 워크인 센터로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이쁜 언니랑 단둘이 만날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부담감이 와서 그때는 20대 중반이라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디바랑 미스트 하나 사고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열심히 몰래 보고 있었어요. 네. 그 인터뷰 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10,000원짜리, 10,000원대 2개 샀다. 미스트랑 바디바 사고, 이제 더 사라고 할까봐 이렇게 연락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일부러 말을 안 거셨던 멜라니가 지금 이렇게 랑연 라이브에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남편도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공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제 부부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나중에 해외를 가면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책을 보다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책을 읽게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약간 자기 개발을 좋아해서 독서 피드로 이렇게 리뷰를 올렸었는데 저희 연락 잘 안 했다고 했잖아요. 신라가 이제 저 그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신라가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고, 마침 그때 신라가 뉴질랜드로 이제 사업차 간 걸 제가 보게 되면서, 아, 나의 미래가 해외로 언젠가 살게 될 텐데, 이렇게 신라처럼 해외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꼭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자꾸 막 제 노트에다가 숫자로 막 GB 이런 걸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포자라서 숫자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라를 이제 5년 동안 보면서 신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 하루 미팅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안 알아보기에는 너무 제가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이제 신라한테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말 걸고 싶지 않았던 그런 멜란이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그거에 맞는 일을 찾던 타이밍에, 이제 슐라의 인스타를 통해서 이 일을 문의를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전개인 것 같은데요.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애 셋맘, 수미는 어떠세요?
네, 수미는 현재 지금 호주 코드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국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수미가 어떻게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셨는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아이 셋을 키우고 막내까지 이제 유치원에 보내면서 저의 없던 시간이 저만의 시간에 완전히 좀 심취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곳, 가지 못했던 곳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도 조금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도 즐겁지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40대, 50대 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그때 이후부터 좀 저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저라는 사람이 사실 뭘 할 수 있을지 조금 저를 더,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그렇게 좀 저를 분석하면서 제가 살고 싶은 삶과 또 제가 성장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이루려면 제가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단어들이 항상 머리에 있었을 때쯤 인스타 친구였던 그 당시에 인친이었던 쉴라의 피드에서 이 세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니즈를 갖고 있길래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 하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피드를 이렇게 계속 염탐하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쉴라가 원하는 것들, 그녀의 니즈에 제가 또 공감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쉴라가 선택한 도구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또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아이를 빨리 졸업하고 바로 DM을 보냈죠. 뉴스킨이 무슨 사업인지. 네, 뉴스킨이 뭐냐고 물어보셨다고 DM 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미는 호주에 계셨고, 그죠? 시드니에 계셨고, 그리고 신라는 한국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만날 수도 없고, 뭐, 시차까지도 있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해외에 있는 업라인과 또 이제 그 서울에 기반을 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어프로치를 하신 게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이 또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도구가 딱 맞아 떨어지고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안 물어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쉴라의 그런 유연한 삶에 블렌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것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아이 키우면서 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시작되게 된 것 같아요. 네,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원하는 게 뚜렷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백지 상태의 겸손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러브는 어떻게 뉴스킨을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저는 이제 뉴스킨 어필리에이트 이외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논현동에 있는 스타일링 샵에서 이제 10년 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었고, 저도 2014년도에 그 당시에 동안미인 패키지라고 있었는데, 그 동안미인 패키지를 엄마 친구분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고, 그렇게 제품을 쓰면서 4년 정도를 매니아로 계속 제품을 꾸준히 써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 친구분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시면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직접 후원받고 싶은 후원인을 직접 알아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인스타로 오드리의 아이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드리한테 그렇게 먼저 DM을 보내고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8월 15일에 광복절에도 혹시 루미스파 체험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첫 DM을 문의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루미스파를 구입을 하시고 제품만 쓰다가 사실 사업을 몇 개월 후에 결정을 하시게 됐고, 제가 기억하기로 반년 정도 후에, 그리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이 사업을 동시에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그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뉴스킨 제품을 제가 쓰면서도 이게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내 직업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새벽에 출근하는 스타일링 샵이 있었고, 오후에는 베이스 알바를 했고,
다녔고 주말에는 웨딩 스케줄을 다녔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액세서리 판매를 하는 총 4가지의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커리어도 올라가고 수입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이제 건강도 나빠지고 내 시간이 없다는 그런 약간 결핍이 있었을 때 저희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맹장이 터지게 됐는데요. 맹장이 터지면서 2주 정도 일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일을 많이 해도 건강을 잃거나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항상 서로 자는 모습밖에 못 보는 지금 일상이 이 삶이 우리가 원하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병실에서 현실 점검이 됐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원하는 니즈를 알아봤을 때 좀 시간적인 자유와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가족들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오래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오드리의 인스타였어요. 내 주변에 그렇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오래도록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드리가 유일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실에서 남편한테 오드리의 인스타를 보여줬고 그리고 남편도 병실에서 나 퇴원하면 이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태어나면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오드리였죠. 네, 그렇게 기억이 사업을 납니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왼쪽에 실밥을 단체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갈바닉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저를 스캔하셨던 한 남자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화면 하나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인스타그램으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비대면으로 컨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는 멜라니가 아까 디지털 노마드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슐라가 댓글을 먼저 홍 디지털 노마드 하트 이사 수고했어 뭐 요런 컨택 포인트가 있었고요. 또 가운데 있는 거는 루미스파 문의했던 수미가 슐라에게 호주에서 한국으로 DM을 보낸 그런 현장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그 인스타그램 그 계정에 하이라이트 스토리로 이렇게 상단에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앞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마이 스토리를 쫙 적어놨어요. 저는 24시간 계속 마이 스토리를 떠들고 있는 꼴인데 이제 거기서 스토리를 보시고 이렇게 공감을 해서 연락을 주신 건데요. 이 세 분들의 말씀하신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이뤄줄 수 있는 도구를 찾는 타이밍에 이렇게 똑똑하고 제품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이 사업을 문의를 주신다는 건데요. 이 직업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H그룹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그런 문의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저희 그룹이나 저희 멤버들의 인스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제품을 알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어떤 데모를 받고 제품을 써보고 매니아가 되고 사업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사업을 시작하는 플로우랑은 좀 다르게 저희가 꾸준히 쌓아왔던 컨텐츠 덕분에 사업을 단번에 결정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셜미디어로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벨로시티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 노하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글로벌한 에피소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멜라니 먼저 공유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인스타로 사업을 알아봤기 때문에 인스타로 뭔가 되게 사업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처음에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보면 누구나 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 블로그와 인스타를 총 7개를 팠었어요. 정말 의욕이 있었고, 근데 이게 처음에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몰입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인스타랑 블로그에 각각 하나씩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의 쉐어링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인스타로 제가 국제 커플이다 보니까 저와 공통된 그런 관심사나 뭐 같은 상황인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했었고, 그러면서 미국, 미국, 호주,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쉐어링이 났었고요. 저의 첫 비즈니스 파트너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났는데 스페인,
한국 스페인 커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2019년에 제가 글로벌 라이브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거를 올렸더니 미국에 계신 소비자분을 만나면서 그 소비자분이 호주에 지인이 있는데 그분도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계신 분을 통해서 호주 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호주에서도 쉐어링이 난 적이 있었어요. 와, 부럽습니다. 전 인터뷰를 할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부럽고요. 이게 인터넷이 가져다 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업 현장인 것 같은데요. 또 두 번째 또 시댁과 관련된 또 쉐어링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란 나라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남아공 하면은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월드컵과 부부젤라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뉴스킷 하면서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쉐어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또 뉴스킨 제품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리주베네이팅 크림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걸로 쉐어링이 좀 많이 나기도 했고 저의 신우나 그리고 저의 형수도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면서 나는데 확실히 좀 너무 다르죠.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 났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5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가 되게 좋은 동기부여가 도전이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어머님이 리주버네이팅 그 은수저로 푸던 그 스푼의 그 크림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재구매를 꾸준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가셨을 때 또 그 본사 행사를 참여했던 그 경험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사업하면 대박 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저는 남아공에 일단은 한 달 동안 살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댁 어머님 뵙고 가족들을 뵈러 갔었는데 제 비자가 끝나는 마지막 날 남아공에 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남아공 약간 한국 컨벤션처럼 이렇게 킥오프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날 딱 그 행사를 가고 바로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남아공이 그렇게까지 사업이 막 커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한 200~300명 정도의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영국에서 최연소로 최고 직급을 탄 페리 워커라는 친구가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남아공원 가기 전부터 페리를 워낙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인스타로 되게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랑 2019년 글로벌 라이브에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안 와가지고 언제 볼 수 있을까 했던 찰나에 영국에 사는 페리 워커가 한국에 사는 저 멜라니와 남아공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그게 가슴이 떨려서 이렇게 막 약간 성덕된 느낌? 제가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남편이랑 대화를 영어로 하잖아요. 그런데 페리를 보는 순간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이해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고 사진만 일단 찍자 이래가지고 찍고 왔는데 제가 더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영상에 보시면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친구가 이 당시에는 블루 다이아였어요. 그런데 이 딱 제가 한국 돌아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었거든요. 2020년 2월이었는데 그 후에 갑자기 남아공 시장이 70%가 비즈니스 성장이 이뤄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바로 팀엘리트로 남아공 첫 번째 팀엘리트를 가는 걸 봤었고 그 친구가 딱 그 그룹이 제 옆 테이블이었어요. 23살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그 석세스 트립을 달성해가지고 앞에서 무대에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이거 나라, 국적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뭐, 장소 상관없이 할 수 있구나. 되게 큰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와, 시댁에 갔다가 그 비자 마지막 날에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는데 23살, 25살 남아공 첫 팀엘리트를 보셨다는 게 저희가 마치 그 이번에 런던 팀엘리트 갔다가 레베카 막 누구야 이렇게 하셨던 그런 쇼킹했던 뉴스처럼 뭔가 멜라니에겐 그런 비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한 비즈니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수미가 에피소드들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인스타 마케팅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슐라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되게 시크하고 앞뒤 없이 말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딱 그 말만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하지? 라는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일단 했어요. 일단 하라니까 손발이 오그라들던 말던 결과물이 만족스럽던 말던 일단은 제품 공유도 말로 하고 비즈니스 공유도 말로 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제 모습이 영상에서 너무 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약간 저의 모습도 아닐 뿐더러 아나운서가 아닌데 뭔가 누구인 척 하면서 조금 더 뭔가 제가 척하고 있는 느낌? 진정성이 좀 없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처음엔 좀 제 모습이 나오지 않고 긴장하고 해서 조금 속상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매일매일 말하는 연습, 피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제 걸 보고 만족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거 계속 보면서. 그러면서 신라 그 모습을 보고 그럼 이제 됐다. 이제 됐어요, 수미.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꾸준함? 내가 잘하던 못하던 되게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고 이게 제가 완벽해서였다기보다 진짜 제 모습을 비춰지고 또 그걸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미 친구분들이 제발 그거 좀 안 올리면 안 되냐. 5초 이상 너의 인스타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랬던 지인들에게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꾸준한 노출을 통해 또 쉐어링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 뉴스도 좀 공유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시드니에 가서 살게 돼가지고 제 지인이 거의 호주에 계세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로밖에 저를 보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제가 뭔가 좀 달라지고 에너지도 더 달라지고 뭔가 얼굴도 더 예뻐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 그런 호주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런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저 제품을 공유를 했을 때 저는 바디 갈바닉을 공유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승모근 어깨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이 바디 갈바닉으로 엄마들도 좀 관리를 좀 잘하고 좀 더 편하게 아이를 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바디 갈바닉하고 또 엄마들은 시간이 없어요. 바디 갈바닉만 밀면 안 되거든요. 얼굴에 뭔가 또 얹고 있어야 돼요. 뭐 클레이팩이라든지 저는 클레이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클레이팩을 얹고 바디 갈바닉을 하는 영상 그리고 하면서 말을 하는 제가 왜 이걸 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제 모습이 더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또 그 엄마들 많이 이런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또 쉐어링을 시드니에서 좀 많이 바디 갈바닉 쉐어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좋은 후기도 남겨주시고 하면서 좀 더 멀어질 수 있었던 관계가 더 이 제품과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수미가 호주에서 쉐어링이 굉장히 좀 퍼센티지가 높게 일어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너무 또 부럽네요. 네, 부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이제 또 되게 고백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받은 고백 공유 좀 해주세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실 분들이 이제 계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외국에 살아봐서 알지만 한국에 가면 뭐 먹을 거야, 막 핫플 막 이런 거 막 적어놓거든요. 근데 그 언니들이 저한테 나는 네 일하는 세미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게 스케줄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되게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또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 그분들에게 친근감도 있고 제가 하면 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도 조금 받으시는 것 같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쁜 곳이 많아요. 이쁜 곳도 많고 리조트들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면 막 이렇게 갈바닉, 부스트 이런 거를 자기들이 제가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기는 이런 언더커버 마케터라고 사용하라고 막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또 저희가 그런 되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비공식 멤버야, 나 비공식 멤버니까 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소셜 공유 활동을
소비자분들이 따라서 이미 하고 계시면서 재미를 보고 계신다는 너무 재밌는 네, 스토리 공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미가 갖고 있는 어떤 애기 엄마로서의 고민과 일상을 공유했을 때 그게 또 쉐어링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저 유튜브에서 요즘 컨텐츠 하나 떡상되셔가지고 요즘 되게 피곤하시다고 좋은 피곤함을 갖고 계신 우리 러브의 독특한 소셜 쉐어링 사례가 있거든요.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메인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H그룹에서 괌 석세스 트립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유튜브라는 또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품 정보라든지 사업 정보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루미스파나 갈바닉이나 뭐 부스트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는데 저는 뉴스킨 파마넥스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저한테는 그게 화이버넷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10년 넘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꽤 오랫동안 진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연하게 화이버넷을 섭취하게 되면서 그 증상이 호전이 되고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진정성 있게 가장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케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화이버넷이었고 진짜 찐 후기, 진짜 진심을 너무너무 담아서 공유했던 영상이 최근까지도 이제 댓글이 막 100개 넘게 달리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렇게 비회원 구매 링크를 걸어뒀었는데요. 매달 지금까지도 꾸준히 화이버넷 포인트, 화이버넷 비회원 포인트가 계속 쉐어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올려놓은 컨텐츠가 24시간 내가 일하고 있지 않고 자고 있는 순간에도 열일을 하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이 기회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좋았지만 가장 저한테 이 사업의 또 다른 가치를 알게 해줬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댓글 내용들이 20년 된 과대증, 30년 된 과대증을 고쳤고 뭐 대학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던 게 공유해주신 이 화이버넷이라는 제품을 먹고 괜찮아졌다라는 댓글이 100개 정도, 100개 이상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내가 모르는 쉐어링이 일어나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공유한 정보들, 이런 공유 활동들이 누군가한테는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이 기회가 뭐 제품의 정보든 사업의 정보든 누구한테든 내가 공유하는 정보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가치 있고 책임감 있게 느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인스타에 올리던 유튜브에 올리던 어떤 정보를 올리던 누군가한테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그 진심을 담아서 그런 노력을 담아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공유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how to는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가 전하는 가치는 사명선언서에 있는 것이 불변의 그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정보를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그 사명에 집중했더니 놀라운 성과들이 따라왔다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지금 10번 넘게 듣고 있거든요. DJ로서. 근데 들어도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지금 저조차가 너무 떨리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신선한 제 얼굴들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굴들을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사업가니까요. 우리 목표가 있겠죠? 우리 각자 목표 공유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니 먼저 공유해 주실까요? 저의 목표는 제가 이 일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글로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해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알아보게 된 거여서 제 목표는 대륙마다 저의 파트너가 있어서 제가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그리고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라이브에서 제가 한국 대표로 영어로 스피치를 해서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전 이거 들을 때마다 이루어질지어다 해야 될 것 같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수미의 목표 공유해 주세요.
네, 저희 목표는 이제 저와 같은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육아맘들 혹은 예비 엄마들이 약간 남들의 편견이나 시선, 이런 게 사실은 남들이 아니라 저의 편견이나 저의 시선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좀 독립적으로 내가 진짜 뭘 원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너무 응원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러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오래도록 시간을 못 보내는 그런 결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부부가 외벌이나 맞벌이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인데 예전에 정종화 사장님께서 그 꿈꾸는 가정을 복제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저한테도 되게 또 다른 목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부터가 이 사업으로 내가 꿈이 아닌 현실로 살아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만나는 모두의 개인과 그 가정들이 꿈을 꿈으로 두는 게 아니라 현실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후원을 하고 그런 팀을 복제하는 게 또 다른 꿈이 됐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목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셨거든요.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1부 토크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목표와 시드니 트립 다들 도전 중이시죠? 꼭 달성하셔서 시드니에서 우리 못다 푼 얘기들 나누도록 하고요. 나와주신 패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